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미션 바로 뒤라서 지금 조금 식사하시면서 간식 드시면서 들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캐주얼하고 활기차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미국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K-뷰티 전략입니다. 소개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 민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민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기 손을 몇 군데서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네, 민텔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소비재 트렌드 리서치 회사입니다. 저희의 데이터를 쌓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요. 저희는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해서 그 구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수기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연사분들이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하이네이처 제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혹은 올리브영에 가서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뷰티 브랜드 혹은 제조사분들께서 직접 시장 조사를 가시지 않으셔도 데스크에 앉아서 세계 86개국의 화장품 전성분 그리고 유형 어떤 성분들이 뜨고 있고 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민텔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민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소비재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매년 1000건 이상의 보고서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요 36개국의 소비자 조사 및 시장 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챗GPT 혹시 업무 중에 잘 쓰고 계신가요? 저도 챗GPT를 없으면 지금 업무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챗GPT와 동일한 오픈 AI 소스를 민텔의 플랫폼에 구축해서 직접 빠르게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고 또 제품 컨셉까지 바로 생성을 해주는 이런 새로운 AI 도구들도 출시했습니다. 저희 관련해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장표가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크고 뎁스가 깊은 장표입니다. 원래 원본은 40장이 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컨퍼런스를 위해서는 제가 조금 더 축약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발표 끝나고 마지막 장에 제공되는 QR코드를 한번 태그해 주시면 풀 데이터를 전달 드리기 때문에 잊지 말고 QR코드도 한번 가져가시고 끝나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개요인데요. 미국 인구 통계 관련한 지각 변동.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저희가 가장 궁금한 시장은 누구나 다 미국이실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글로벌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제가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연간 매출 1조를 달성을 했고 국내 대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탑3라는 굉장한 성과를 이뤘는데요. 이런 구다이 글로벌의 성공은 물론 조선민영 그리고 여러 가지의 트레티리와 같은 브랜드들의 성공도 있지만 그들이 미국에서 먼저 성공을 했다는 것들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염두하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페이셜 스킨케어 그리고 컬러 코스메틱까지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되게 반가운 뉴스인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뷰티의 소비자들의 평균 연령이 39세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지 않나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이 평균 연령은 42세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미국의 연령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뷰티 관련 소비자 연령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민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있는데요. 네, 이민 인구가 많아졌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트럼프 정세 때문에 지금은 조금 통용되지 않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조금 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고령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PC 뷰티 앤 퍼스널 케어의 좀 시장 성과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BPC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코비드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성장률은 2023년 기준으로는 7.2% 정도 상장을 했고 2028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 모여 계시는 뷰티 관계 담당자분들은 너무 다행이다. 조금 안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한국 BPC 소비자들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들여다볼게요. 네, 제가 조금 하이라이트를 줬는데요.
제값 주고 살 의향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세일이 아니어도 내가 이 돈을 내면서 살 의욕이 있다라고 한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라색이 한국입니다. 보라색의 경우 한국에서는 개인화된 제품, 나에게 되게 꼭 맞는 제품, 그리고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에 대해서는 롱라스팅 지속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질의 성분, 그리고 로열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같으면서도 한국과는 되게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페이셜 스킨케어 트렌드인데요. 민텔의 신제품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민감성 피부형에 대한 클레임을 걸고 출시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52.7%라는 숫자인데 이거는 굉장히 큰 숫자이고요. 그리고 이 민감성 피부에 대한 것들이 의미하는 게 단순히 민감한 피부니까 민감한 피부용이겠지가 아니라 민감한 피부를 위한 그 제품력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미국 클린하게 클린 뷰티를 만들면 되겠지, 관련된 성분을 넣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만큼의 제품력과 효능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조금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네, 관련해서 제품 레퍼런스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3가지 제품인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코스메틱의 바이바이 레드니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식사이언스의 쉐입 시프트 V 라인저, 그리고 그 다음에 쓴 바이오센스의 스컬란 액토인 오버나이트인데 이 제품 3개 다 제품명이 굉장히 조금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제품들은 못 본 것 같거든요. 바이바이 레드니스라든지 이렇게 홍조를 타겟했다거나 명확한 V 라인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렇게 오버나이트 케어를 해준다. 명확한 액토인과 스컬란 성분들 얘기를 하면서 습진협회에 받은 이런 레퍼런스들을 제품역으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클린한 제품들이지만 이 제품이 가진 효능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품명에 박아서 바로 전면에 보이도록 조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셜 스킨케어의 다음 과제인데요. 혹시 스킨 롱지비티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네. 역시 발 빠르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한국은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슬로우 에이징의 해시태그가 완전 장악을 했죠. 네, 올리브영이라는 유통 채널이 또 리딩하고 있는 메인 슬로건이기도 하고요. 안티에이징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가장 메인리한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넥스트로 민텔은 스킨 롱지비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롱지비티는 말 그대로 장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노화에 대한 이해력들과 수용이 늘어나면서 이 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더 아주 오랜 생애 주기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더마 코스메틱이 계속 새로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더마 코스메틱은 유행이었는데 또 더마 코스메틱이 아니라 기존의 더마 코스메틱이 조금 더 럭셔리한, 더 프레스티지한 더마 코스메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마 코스메틱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혹은 더마 코스메틱이 내 피부에 대해서 더 오래오래 효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들이 강해지면서 더 프레스티지화되고 럭셔리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시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피부 웰니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미국 트렌드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로 지겹더라도 계속 가져가면서 어떻게 또 브랜드와 제품들이 세분화되는지를 계속 트래킹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안티 인플라메이징, 항염인데요. 안티에이징은 너무너무 주요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메인 컨셉이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염증 노화, 그 안티 인플라메이징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에서 가장 왼쪽에 미국 쪽에, 그리고 이쪽 왼쪽에는 호주까지도 굉장히 피부 염증에 대한 이런 게시물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티에이징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노화가 되는 것이가 아니라 나의 어떤 외부 자극 외에도 나의 피부 염증으로 인한 안티에이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안티에이징을 세분화하고 더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뭔가 민감성, 여드름성, 그리고 안티에이징 라인이 아니라 안티에이징에 대한 원인 자체를 염증에서 가지고 오면서 그 염증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메시지를 브랜드가 조금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웰리스에 대한 것들인데요. 저희 민텔의 작년 뷰티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뉴로 글로우였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 피부를 개선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몸과 정신적인 건강을 잘 챙겨준다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또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케어까지 해주는 제품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떠오르는 트렌드도 조금 보셔야겠죠. 피부 염증 노화,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 노화 트렌드를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을까에 대한 레퍼런스들입니다. 피부 염증 노화에 대해서 좀 염증을 피부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안 좋은 결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염증 노화라는 것들은 사실 되게 새로운 컨셉이기 때문에 이 컨셉을 브랜드에서 먼저 발빠르게 규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을 우리는 노화가 아니라 염증 노화를 해결해 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브랜드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피 관련 스칼프 스크럽 제품인데 분자량과 농축 포뮬러를 강조해서 제품 효능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샬롯 틸버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뉴로센트 관련해가지고 정신적인 웰리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민텔에서 언급했던 이런 트렌드들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실제 브랜드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제품화에 얹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PC에서 롱제비티 클레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왔던 키워드는 2003년이었습니다. 사실 2003년에는 저희가 슬로우 에이징도 이제 막 시작됐던 때인 것 같았어요. 근데 미국 트렌드와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은 그때부터 이미 스킨 롱제비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킨 롱제비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메타포즈, 갱년기에 대한 시니어에 대한 뷰티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데이터를 제가 얼마 전에 돌려봤는데 한국을 돌려보니까 슬로우 에이징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서 이제 슬로우 에이징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내가 브랜드고 내가 BM이고 내가 제품을 기획하신다면 롱제비티 그리고 메타포즈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민텔 디자인팀에서 예쁘게 그려준 맵인데요. 안티에이징의 역사입니다. 그 롱제비티의 로드맵을 한번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등장을 한 건 1980년대 안티에이징이란 말이 처음 어딩을 등장을 했고, 중간중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운데 조금 재밌는 게 2007년 도브가 프로에이지라는 캠페인을 처음 오픈을 했대요. 사실 그전에도 프로에이지란 말은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먼저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티에이징의 이런 히스토리 로드맵들이 만들어진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킨, 롱제비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2023년에는 점점 더 메타포즈 뷰티 컨셉이 확장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뷰티 연령층은 현재 39세이죠. 당연히 시니어 여성분들 그리고 갱년기 이런 뷰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롱제비티를 이미 잘 하고 있는 브랜드 레퍼런스를 꼭 챙겨 가셔야겠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로더의 스킨 롱제비티 플랫폼입니다. 이미 너무 앞서서 연구를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스탠포드 대학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협업을 하면서도 이런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또 실제로 런칭하고 구입해서 보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에스티로더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스팬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 한국의 저속노화 그 박사님 계시잖아요. 이혜원 박사님 같은 그런 교수님과 같은 이런 팟캐스트의 롱제비티 이런 장수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의 자문을 받아 또 만들어진 이런 브랜드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저희가 전달드리는 자료에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해당 내용을 아주 자세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조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수, 롱제비티는 부정적 이미지를 좀 걷어내고 더 나이가 들어도 더 아름답게 계속 내 피부를 유지하는 것들이 핵심인데요. 맨 왼쪽에 혹시 아실까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맥도날걸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 작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최하정님을 한국 앰버서더로 지정을 하셨죠. 최초로 60세 뷰티 앰버서더라는 게 되게 획기적이고 새로운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점점 더 시니어 그리고 이런
계속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니즈들을 조금 반영한 그런 마케팅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가운데 60세 이상 전용 플랫폼이라든지 장수 관련해서 이런 원격 의료 장수 플랫폼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국은 확실히 롱지비티에서 더 많은 분야, 패션 그리고 의료 등등에서 많은 혁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제품이 재밌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가운데 이 제품 이름이 뭐냐면 트리니 런던 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이 목주름이 이렇게 가로로 가잖아요. 이걸 엘리베이터 내기라고 한대요. 이런 표현도 너무 재밌고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안티에이징의 영역들이 단순히 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손 그리고 목 이렇게 굉장히 넓은 범위로 좀 확장되어 가면서 더 많은 부분들을 더 케어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BM님들이 더 많은 개발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유형들도 전파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컬러 코스메틱인데요. 롱래스팅은 정말 미국에서 너무너무 주요한 클레임인 것 같습니다. 미국 메이크업 고객의 30%가 메이크업 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롱래스팅이라고 합니다. 혹시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미국 그 유튜버들이 화장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들은 베이스 메이크업에 정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력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롱래스팅 클레임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브랜드에서는 더 새로운 제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단순히 네, 지속력 오래 가요. 12시간 갑니다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또 변주를 가미한 롱래스팅 제품 3가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은 스웨트 프루프라고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롱래스팅을 가져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컬러 코스메틱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금 안 좋은 성분들을 넣어서 이런 유지력들을 높였겠지라고 하는 이런 우려 부분들을 대나무 분말, 쇠뜨기, 세이지 등의 굉장히 천연 원료를 사용해서 조금 이런 우려들을 벗어난 제품들이 있고요. 가운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2시간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보습은 24시간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24시간 보습을 유지하는 크림도 많이 없지 않나요? 네. 근데 파운데이션이지만 24시간 보습을 유지해 준다라는 새로운 컨셉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 어반디케이의 실키 슬릭 데이 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브로우에서 중요한 롱래스팅을 가져가면서도 벗겨진 백탁 현상 건조증이라는 새로운 우려사항들을 먼저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선크림을 판매할 때 선크림 관련해서 걱정되는 거 끈적거림, 백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못하던 아이브로우에 대한 이런 우려사항들을 먼저 브랜드가 던져주면서 그걸 저희가 해결했어요 라고 조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품력 도 물론 좋지만 이러한 새로운 소통 방식도 브랜드에서 조금 눈여겨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 작년에 저희 민텔 인코스메틱 전시회에서 전시를 했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인데 데이트 나잇 스킨 틴트 세럼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러 갈 때 발라도 된다. 왜냐하면 잠들어도 될 만큼 너무나 깨끗하고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비슷한 제품이 있었는데 생얼에 바르는 파우더 제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파우더는 사실 당연히 메이크업 제품이고 피부에 머물러 있으면 내 피부에 여드름이 날 것 같고 뾰루지가 날 것 같은 유형이지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다른 기존의 유형이 얘기하지 않던 소구 포인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제품을 조금 보여드렸고요. 점점 더 이런 컬러 코스메틱의 스킨케어 효능을 얻는 이런 제품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 스킨에 문제가 없으면서 나의 피부를 좋게 보여주면서도 또 사용도 편리해야 됩니다. 네, 정말 제품을 만드실 때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북미에서는 쉬운 사용감의 컬러 코스메틱 제품에 대한 것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실제 최근 데이터를 봤을 때도 그 니즈들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텍스처가 사용하기 좋아요 수준이 아니라 패키징 등등까지 좀 그런 혁신성들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3가지 저희 레퍼런스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맨 왼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쓰실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스틱 메이크업
제품이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어반디케이의 그립감이 좋은 패키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 어린아이들이 젓가락 이렇게 잡는 그런 용으로 그립을 아예 이렇게 제한해주는 그런 펜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패키지에 대한 인체공학적인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제품은 커스텀 할 수 있는 피그먼트를 전달할 수 있는 글로우 밤 제품입니다. 거의 이런 모든 메이크업 제품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제품력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편의성을 우리가 이만큼이나 고민을 했어요 라는 걸 전반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제품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하다 넘어서서 이제 피부 고민을 베이스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스킨케어로도 어려운 걸 이제 컬러 메이크업으로 좀 해결하셔야 되는 숙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넓은 스킨케어 루틴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럼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클레임이 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교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같이 넣어놨는데요. 한국에 저 뚫고 나가는 이런 것들 그래프도 바로 보여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도 여드름, 뾰루지, 홍조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그래프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컬러 코스메틱을 개발하신다면 단순히 이 컬러에 대한 뭐 쉐이드, 지속성뿐만이 아니라 편의성, 그리고 스킨케어 기능에 어떤 것에 포커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하고 계획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컬러 코스메틱을 조금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민텔, 저는 코리아에 있지만 민텔에 굉장히 많은 지사가 있습니다. 미국 지사도 있고요, 영국 지사들도 있는데 그 각 지사들마다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좀 논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동아시아에서 오는 피부과 시술 관련된 제품에 되게 관심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은 한국처럼 이런 뭔가 피부과 시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영감받은 제품들로 이렇게 두 가지를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시술 후에 사용하기 좋은 파운데이션. 예, 저희 옛날에 비비크림 기억나시나요? 재생 비비를 발랐던 약간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 버전으로 조금 재해석되지 않았나 싶은데, 시술 후에 바를 수 있는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운드 커버 크림이라고 해서 흉터 치료용 컨실러입니다. 네, 단순히 이제 스킨케어나 팩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시술 후에도 메이크업은 할 테니까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미리 준비해주는 비포 애프터 케어에 대한 컬러 코스메틱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시술 효과를 완화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더 부스팅해서 지속하게 해주는 것들까지도 소구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많은 기능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니즈 예측하기에서 틴과 트윈 세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연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하이라이트를 하셨죠. 틱톡. 네, 틱톡 참 어려운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저는 미국 평균 에이지에 가까운 연령이라 사실 틱톡에 익숙하지는 않은데, 틱톡에 대한 것들은 정말 미국에서 특히 틴 에이지 세대에게 틴과 트윈 에이지 세대 친구들에게는 너무너무 막강한 영향력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이 유튜브처럼 정말 구매 결정력과 아예 이어지는 그런 플랫폼으로 계속 부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브랜딩. 저는 이 워딩이 너무 좋았어요. 결국은 브랜딩. 예. 브랜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매자들이 제품 구매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 첫 번째가 브랜드였대요.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성분 중요하겠지, 뭐 아니면 이런 컨셉 중요하겠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결정 요소 중에 하나가 1위가 미국에서는 티네이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로컬 현지에 조금 현지화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에 대한 니즈들도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어린 세대에서는 그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드름 방지 피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물론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있어서 시니어와 메타포즈 뷰티를 챙겨야 하지만, 동시에 또 떠오르는 메인 소비자가 될 어린 연령층도 함께 챙겨야 되잖아요. 그들의 메인 관심사는 여드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품에는 사실 조금 수분과 함께 이제는 기본적인 어떤 클레임으로, 컨셉으로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틴과 트윈의 소셜미디어를 한번 쭉 들여다봤는데요. 이 장표는 사실 되게 유용하실 것 같아요. 진짜 뭘 쓰는지를 좀 들여다본 장표입니다. 보라색이 데일리 유즈예요. 나 매일 본다. 예. 그리고 하늘색이 위클리 유즈입니다. 주마다 본다. 이런 느낌인데 가운데 보시면 가장 높은 게 유튜브 그리고 틱톡입니다. 사실 위클리 유즈는 유튜브가 더 높기는 하나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틱톡의 영향력이 사실 거의 유튜브와 맞먹는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미국의 어린 연령층은 틱톡에 대한 영향력을 아주 크게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듀프 제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이게 듀플리케이트에서 따온 이제 바이럴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다이소 제품을 의미합니다. 다이소에 런칭한 이런 굉장히 가성비가 있으면서도 제품력이 뛰어난 제품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 끝나고 한번 틱톡에서 듀프라고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실 거예요. 이 제품들은 실제 아주 저렴하면서도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계속 바이럴이 된 제품들이고요. 이런 제품들을 실제 치시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클리니크의 땡땡땡을 벤치마킹 한 제품이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관련해서 듀프 제품들이 많이 뜨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들은 고령화되고 있으면서 다양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미국 제가 데이터를 준비했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현재 알파 세대들은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인종과 함께하는 글로벌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에 브랜드에서 티르티르 같은 경우가 한국 제품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인종을 위한 쉐이드를 개발하는 것들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더 많은 인종, 더 많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접근들을 조금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멜라닌, 이 풍부한 피부 관련해서 조금 피부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이런 그 인종별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고객사에서 문의가 왔던 건 중에 하나인데 헤어 관련해서 흑인의 헤어와 백인의 헤어의 차이와 그들이 쓰는 제품에 대한 컨셉들을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뷰티 브랜드와 제조사분들이 정말 많은 글로벌 이런 니즈들을 챙기시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옛날처럼 뭔가 이제 수분 관련 헤어, 안티에이징 헤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헤어, 인종별 헤어에 대한 이런 차이까지 구분해서 제품을 개발하시는구나라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조금 저도 러닝을 했는데 이런 것들처럼 더 앞으로는 글로벌 제품들을 개발을 하시면서 이런 고령화 그리고 다양성까지 함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뷰티 제조 브랜드 BM을 로 시작을 해서 제조사에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고객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고민들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텔의 데이터는 이렇게 글로벌에 있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86개국의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그리고 중동에 유럽의 소비자 그리고 어떤 제품이 뜨고 성분이 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데스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외에 외에도 더 많은 데이터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미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글로벌 세계에 진출하실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여드리는 QR코드 이거 태그해 주시면 저희 오늘 보여드렸던 자료의 풀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도 함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